과제한 거 다 맞춰봅시다. 1번은 기억, 1번에 가는 기억 비읍, 나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2번에 1은 X, 2는 O. 3번에 기억은 어떻게 돼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면은 연교차도 작아지고, 예, 똑같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은 OXO. 5번에는 빙하가 녹으면은 반사율은 감소합니다. 빙하가 전체 지구 반사율을 증가시켜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화산재는 반사율을 증가시키죠. 판게아가 형성될 때는 대륙성 기후 지역이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대기 중에 떠있는 1나노미터에서 1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를 뭐라고 불러줘요?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에어로졸.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에어로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입자는 뭐로 작용해요? 은결핵으로 작용을 해서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낮춰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자, 1번은 OOXOX, 2번에 기억, 3번은 OXXOX, 4번은 자, 최근 100년간 해수면이 상승한 것은 빙하의 융해죠. 그리고 해수온의 상승에 의한 부피 증가 때문이고, 빙하가 녹아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수 염분이 낮아지고 수온이 높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5번은 자, 해수의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 온도도 상승하죠.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율은 그럼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온실 효과가 더 커지게 될 거고, 온실 효과가 커지니까 지구 기온은 다시 상승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게 됩니다. 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 봅시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은 대기 기온도 높아집니다. 다음에 2번은 기억은 낮. 다음에 이 니은은 컷. 2번은 작았다. 3번은 XOXOO. 다음에 자료 2번 봅시다. 공정궤도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심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경우는 이심률이 감소를 한 거고, 타원궤도에 가까워지면 이심률이 근데 이건 똑같구나. 이거 기울기가 바뀐 거구나. 이건 이심률이 감소를 하게 된 거죠. 그죠? 북반구의 계절이 여름과 겨울에 해당하는 위치 A부터 D. 지금 여러분들 자전축이요,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진 쪽이 여름이에요. 태양을 등지고 기울어져 있으면 겨울이에요. 그럼 여기는 태양을 어떻게 됐어요? 태양 쪽을 바라봤니? 태양을 등졌니? 등졌죠? 여기 뭐예요? 겨울. 여기가 그러니까 여름. 여기는 태양 쪽을 바라봤죠?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북반구의 여름의 기온은, 가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심률이 어떻게 됐어요? 이심률이 작아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겨울인데 근일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그죠? 그리고 원일점에서 현재 무슨 상태예요? 여름이란 말이에요. 북반구가. 근데 원일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됐니? 가까워졌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름철의 기온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겨울철의 기온은 하강을 해서 기온의 연교차는 지금보다 더 커지죠. 나에서 북반구의 여름의 기온은 여러분들 이 상태가 돼버리면 근일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겨울이었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여름으로 더 바뀌었죠. 게다가 자전축의 기울기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더 커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반구의 여름의 기온은 상승하고
겨울의 기온은 더 내려가 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하강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XO, XO, X예요. 그 다음에 3번 지구의 열수지 대기와 지표에 의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몇 %입니까? 30%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표가 대기하고 태양하고 대기로부터 받는 양. 그러면 여러분들 지표가 태양하고 대기로부터 받는 총양은 방출하는 양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같아지는 거죠. 흡수한 양만큼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몇 % 흡수해요? 50만큼 흡수해요. 그 다음에 대기로부터 받는 게 얼마예요? 94니까 50부터 94만큼 두 흡수해서 144만큼을 받고 나갈 때도 114, 7, 23 합쳐서 144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복사 에너지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같아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OXXOO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4를 한번 봅시다. 자, 최근 지구의 온난화와 관련된 자료예요. 지구 연평균 기온 점점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실기체 농도도 증가하고 있고, 해수면도 올라가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은 60년대 이전보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는 1750년대 이후로 대체로 증가하였죠. 그죠? 온실 효과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래요. 평균 해수면은 1900년 이후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였죠. 그 다음에 대기 중 CO2의 농도가 1960년 이후 증가한 주 원인은 뭐예요? 화석 연료가 제일 큽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OOXX에 해당이 됩니다. OOXX.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1번에 4, 2번에 2, 3번에 3, 그 다음에 4번은 자,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를 나타냈대요. 세타가 증가할 때, 세타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되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태양의 남중고도가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겨울철 어떻게 돼요? 겨울철은 낮아져요. 여름철은 증가합니다. 여름철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더 더워지고, 겨울철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뒤에서도 나중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태양의 남중고도를 구하는 공식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러분들 1년 중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날,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언제예요?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24절기 중 언제? 언제요? 하지. 예, 하지 날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 가장 짧은 날은 언제예요? 동지. 예, 동지가 가장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요. 그럼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날은 언제예요? 하지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은 하지 날은 90도 마이너스 그 지방의 위도 플러스 경사각이에요.
자전축의 경사각.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똑같잖아요. 90 마이너스 위도값도 똑같으니까 경사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름은 커져요. 근데 겨울에는 동짓날은 똑같아. 90도 마이너스 그 지방 위도 빼기 자전축의 경사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작아져요. 그래서 알겠죠? 뒤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놓으세요. 세타가 감소를 하면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들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북반구건 남반구건 간의 연교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예. 여름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겨울은 높아져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그러겠죠. 얘가 작아지면 하진날은 작아지고 여름날 동짓날은 커져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름은 좀 덜 더워지고 여름은 좀 덜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은 5, 6번은 2, 7번에 디귿, 리을, 8번이 2, 9번이 2, 10번에 5, 11에 3, 그 다음에 12번은 자 지표면의 상태에 따른 반사율인데 반사율이 지금 화렵수림,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렵수림으로 덮인 넓은 지역에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지표면에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로 면적이 증가를 해버리면 이 지역의 기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반사율이 아스팔트는 낮고요.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죠? 따라서 아스팔트 면적이 예, 증가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반사율이 어떻게 되니까 낮아지니까 반사율이 낮아졌다는 소리는 흡수율이 높아졌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예,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의 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면 예, 반사율이 높아지게 돼 버리니까 이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될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에 2, 14에 4, 15는 순서대로 다 나가요. 16에 5, 17에 4, 18에 5, 그 다음에 19는 우리나라 과거 계절 길이 변화와 미래의 예측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은 과거보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 짧아지고, 그죠? 예, 가을도 좀 짧아지고, 예, 봄도 짧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겠네. 현재와 비교해서 2040년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은 겨울철이 점점 짧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예, 영향력은 감소하고요. 여름철이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는 지역이 예, 증가한다. 예,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번은 2, 21번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내신 만점에? 9번. 9번. 그림은 1600년부터 1850년까지 태양의 흑정수와 북반구의 기온 편차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흑정수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흑점수에 비례해서 기온 편차도 차이가 나죠. 흑점수가 많아졌을 때는 좀 높고 흑점수가 적어졌을 때는 기온 편차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A 시기는 B 시기보다 태양 활동이 활발했다. 아니죠. 흑점수가 많아야지 활발한 거니까 틀렸어요.
A시기는 B시기보다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적으니까 이때 기온 편차, 평균 기온값 자체가 B시기가 좀 더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맞아요. 태양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실력업은 1번에 4, 2번은 1, 3번은 5, 4번에 3이에요. 질문 실력업 질문 없어요? 없으면 이제 중단원 마무리 들어가 보자. 자, 1번은 5, 2번에 3, 3번에 3, 4번에 4, 5번에 4, 6번도 4, 7번에 2, 8번은 1, 9번은 가라, 10번에 5, 11에 4, 12에 3, 13에 3, 14에 2, 15에 3, 16에 5, 17은 4예요. 자, 다음 18번 써주세요. 그림은 대서양의 심층수 A부터 C를 수온 염분도에 따라서 나타낸 거래요. 평균 밀도가 제일 큰 건 여기서 누굽니까? C죠. TS 상에서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저기서 누가 제일 크다? C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심층순환이 활생하는 원리를 수온과 염분을 포함해서 서술을 하시오. 그러면 일단 심층순환이 생기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해수에 침강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수의 밀도가 커지려면은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높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증가해서 침강이 일어나며 해수의 심층순환이 발생을 하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동태평양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온도 편차예요. 관측값에서 평형값을 빼준 건데 이 값이 양해값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까? 엘니뇨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A와 B 시기에 공통적으로 동태평양 연안에서 나타나는 용승 현상은 엘니뇨니까 용승은 어떻게 됩니까? 약화. 그리고 이때 해수온이 상승하니까 강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 네, 이렇게 되겠죠? 엘니뇨 시기라서. 그 다음에 20번은 과거 125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데 서로 거의 비례 그래프가 나타나요. 최근 기온 변화 추세를 억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CO2의 발생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CO2 발생량을 억제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 그 다음에 CO2의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면 발생한 양을 줄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CO2의 포집 저장 기술을 통해서 발생한 CO2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저 12번. 12요? 네.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해역 부근에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냈대요. 그럼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가 뭐라고 봐야 돼요? 엘니뇨 시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에서 보면 이쪽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수온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돼버리면 플러스 값이니까 이때가 무슨 시기다? 엘니뇨 시기고, 이때 동태평양 쪽에 내려갔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봐야 돼요? 라니냐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가 엘니뇨니까 무역풍의 세기는 가보다 나에서 더 강하다. 그쵸? 맞죠? 동태평양 적도의 해역의 용승은 라니냐 때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약화되니까. 그죠? 그래서 나 시기가 가 시기보다 강하다. 예, 맞아요. 나 시기의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은 평균 기압. 자, 그러면은 이쪽은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강화가 되니까 서태평양의 온수층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해수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해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다. 높았다가 아니라 낮았다죠. 기온하고 기압은 서로 반대예요. 네. 또? 없어요? 그러면은 수능 실전 문제 봅시다. 이거 실제로 수능에 어떻게 나왔었나를 한번 봅시다. 자, 수능에 나온 거. 자, 현재와 A 시기에 지구 공전 궤도를 나타냈어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심률이 낮아진 거예요. 원형 궤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근일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일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심률이 커져버리면 원일점까지 거리는 감소하고 근일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일점이 멀어진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뭐가 돼요? 겨울이 돼요.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일점까지 거리가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겨울 기온이 더 추워지죠. 여름 기온은 더 더워지는 상태가 될 거고 연교차가 증가하는데 현재 A 시기의 지구 자전축 방향을 나타내는데 가의 기역, 니은, 디귿은 공전궤도상에서 지구의 위치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대. 그죠? 현재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 방향으로 돌아요. 이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차 운동을 할 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서 뒤로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름이었는데 얘가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진 쪽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름이에요. 그죠? 아, 이거 뭐야? 얘가 겨울이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90도로 돌아가 버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북반구가 태양을 등졌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일로 와 버리면 태양을 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북반구가 어떻게 돼요? 여름. 여기는 북반구가 겨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가 여름.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뭐예요? 봄, 가을. 이렇게 되는 건데 자전축이 이만큼 틀어져 버리면은 봄 시기가 여름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봄, 여름, 여기가 여름, 여기가 가을, 여기가 봄. 이런 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기역에서 북반구는 여름이다. 기역에서 북반구는 겨울이죠. 지금 현재 37도, 북위 37도에서 연교차는 현재가 A 시기보다 더 작다.
현재가 A 시기보다 더 잦다. 지금 여기가 A 시기예요. 그죠? 37도씨에서 연교차는 현재는 근일점이 겨울이고 원일점이 여름이에요. 근데 A 시기로 와버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연교차는 여기가 겨울이 되고 여기가 여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버립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봐야지. 현재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원일점하고 근일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근일점까지 거리가 현재보다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자전축의 방향을 나타냈으니까 여기가 겨울. 그러면 이 상태로 봐봐. 거리가 어떻게 돼요? 현재하고 지금 태양부터 봄, 여름에 해당하는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지? 여기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인데 원일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니? 더. 여기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원일점에서 겨울인 건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근일점까지 원일점까지 거리 여기서 여름인 거고 여기서 여름인 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름까지 거리가 어떻게 됐어? 더 가까워졌죠. 그죠? 겨울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더 멀어졌죠. 그러면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니까 여기가 연교차가 더 크겠죠. 여기가 더 작고. 그러니까 연교차는 A 현재가 A 시기보다 더 작죠. 상대적으로. 그지? 그 다음에 37도 남반구예요. 남반구. S라고 나왔으니까 남반구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니은이 D급보다 더 크다. 여기가 북반구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뭐가 돼야 돼요? 여름. 남반구가 겨울. 그러니까 어디가 더 커야 돼? 니은에서 더 커야죠. 여름 시기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쵸? 저렇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와요. 문제 자체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에 2, 2번에 2, 3번에 1, 4번은 4, 5번에 1, 6번에 4, 7번에 3,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3, 11에 3, 12는 2번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8번 보자. 8번 봅시다.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A 시기하고 B 시기에 관측한 구름의 양을 높이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A와 B는 각각 엘니뇨하고 평상시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구름의 높이, 구름의 양을 높이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구름의 양이 B 시기보다 A 시기가 더 많죠. 그러면 구름의 양이 A 시기가 더 많다란 소리는 구름의 양이 많은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수량이 어떻게 돼요? 많은 거예요. 구름의 양이 많아졌다는 소리는 증발이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시기가 수온이 동태평양이 더 높은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 엘니뇨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연한 용승은 A가 B보다 더 활발하다는 틀렸죠. 이렇게 돼버리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엘니뇨 시기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시기가 더 깊죠. 엘니뇨 시기가. 그죠? 온수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시기는 A가 B보다 깊다. 예, 맞아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강수량은 A가 B보다, 그쵸.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이 많아지고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더 건조해지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죠. 또
12번. 그린간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란드 빙하의 누적 융해량을 나는 같은 기간 동안에 빙하 융해와 해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빙하 융해량이 점점 늘어나요. 그 다음에 빙하 융해에 따른 해수 열팽창도 어떻게 돼요? 점점 해수 열팽창과 빙하 융해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빙하의 융해 속도는 A 기간이 B 기간보다 더 크다. 아니죠. B 기간이 더 크죠. 늘어나는 폭이 더 B가 더 크잖아요. 결국에는. 그지? 그 다음에 나에서 해수 열팽창이 해수면 상승에 끼친 영향은 A 기간이 B 기간보다 크다. 나에서 해수 열팽창이 해수면 상승에 해수 열팽창은 A 시기는 거의 여기서 오히려 없지만 B 시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B 시기가 더 크니까 이건 틀렸지. 나의 전 기간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상승은 빙하의 융해에 의한 게 큽니까?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게 큽니까? 어느 게 더 커요? 그래프만 해석해 주면 돼요. 이거는 누가 더 커? 빙하의 융해가 더 크죠. 그죠? 따라서 이것이 맞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